주목받는 경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 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죠. 경제업.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경제 이슈 손실보상법이 아닌가 싶어요. 입법 청문회까지 열면서 소급 적용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아니라 그냥 피해 지원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 안을 좀 찾아봤더니 작년 연말부터 법안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뭔가 1000명씩 확진자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영업 제한하고 막 이러면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예. 초창기에는 발의됐던 안들을 보니까 뭐 배달용기나 뭐 포장용기 관련한 그런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예.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지원책 위주였다가 예. 이제 올해 넘어와서 이제 이런 피해를 보상하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 아예 이제 별도로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그 제정안이 3건이 올라와 있고 예.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해서 또 예. 이렇게 지원하자는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뭐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하는 그런 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예, 주로 이제 다 제가 찾아보니까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요? 예, 법안의 내용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이게 이제 왜 피해 지원으로 방향을 돌렸을까? 뭐 이유가 뭘까? 이러면 아마 뭐 재정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법안을 보니까 일단 의원분들께 회계 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자꾸 기준이 매출 손실액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쓰셨는데 이제 매출의 감소를 기준으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법안을 많이들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매출액이 아니면? 사실 매출액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의 감소 뭐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출이 감소한 게 사실 크긴 하지만 이분들도 뭐 재료비라든가 비용을 쓰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영업이익 감소로 추정을 했더라면 좀 재정 추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뭐 듣고 정치적인 보니까 일리가 입장은 있나요? 뭐 많이 팔아도 뭐 미치고 팔면은 뭐 결국은 뭐 손해인데 얼마가 이문이 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당에서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총희 회계사가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헌법에서 근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23조 3항이에요. 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튼 손실이 나면 보상을 법률로서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근거해서 손실 보상 제도를 만들자고 한 거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 손실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하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소급돼 있는 적용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을 만들면 오늘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소급 적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제 방역이 다 끝나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뭐 이제 좀 이제 정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해주면 이제 손실 발생했고 손실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입장이라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 제도를 논하기 시작했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난 보궐선거 전에 이 법들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2월 안에 이걸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니 그 우리 방송에서 여기 나와서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2월에 입법하겠다.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지금 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논의하는데 시간은 끌 대로 끌고 손실은 계속 받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소급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만 지금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뭐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시대전환 뭐 이런 모든 당은 소급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예,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오히려 뭐 천막 농선하고 그 최승재 의원은 뭐 이렇게 단식 농선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이 솔직히 뭐 원칙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 부분은 말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연초에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다 그랬는데 의도는 지금도 그런데 관료 사회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버티니까 아니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웃긴 게 또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예.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는 그것도 나름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 제한이나 그 영업의 제한이나 금지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을 나눠가지고 금액을 조금씩 달리 주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피해를 메꿔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또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예. 2차 추경에서 말이죠. 예, 이체 추경해가지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 또 기재부가 반대하기는 하겠지만 못 막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까지도 국민들에게 코로나가 끝날 때쯤 위로금을 좀 예. 드려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있단 뭐 말이에요. 의샤 위로금 뭐 예. 예. 면역이다 정책이 예. 확립되면 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등등의 상황을 봐서는 저는 이 손실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의 원칙에 맞게 추경을 해서 그분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아주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내면서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막상 그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상에 대한 실효성은 없어지고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또 방식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으로 간다면 예. 저는 뭐 진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 정부 여당이 원칙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이런 같아요. 지적은 우리 경제업에 이게 방송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 같은데. 그렇죠. 1년 예, 좀 어떤 그 원칙을 먼저 만들고 하자. 예. 그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원칙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 작년에도 했고 올해 초에도 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거 지원 관련해서 원칙 얘기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난 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업자들이 국세에 신고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면 이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산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유리지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 사업소득자들이 이제 탄로를 많이 한다라는 불만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탄로한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익이 작았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사실 이번에 그럼 손실보상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얼마 뭐 무슨 매출액이 얼마 줄었으니까 얼마 이게 아니라 예. 당신이 원래 이만큼 이익 났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이번엔 이만큼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야 네. 앞으로 사람들도 좀 성실히 납세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요즘 식당 가면 현금 내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럼요. 다 카드입니다. 요즘은- 그 식당이 뭐 매출 축소하는 거 옛날 얘기지 요즘은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럼요. 매출은 축소하지 않지만 이제 또 비용을 부풀리거나 제가 뭐 회계사라서 이제 주위에 많이 보는데 예. 네,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다른 방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비트코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런 외신이 들립니다. FBI 이게 미 연방 수사국이에요. 여기에 비트코인 지갑이 털렸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달 7일에 예. 미국의 송유관 업체가 있어요. 송유관? 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회사인데 예. 이 회사의 이제 국제 해커 집단인 다크사이드. 가 이제 여기에 그 랜섬웨어 공격을 했어요. 어허. 이제 해킹 공격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 때문에 공장이 멈춰섰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대신에 돈을 내놔라. 이제 협박을 해서 거기서 받아간 비트코인이 있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시가로는 한 49억 원 정도의 시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주고 아무튼 이제 그 회사는 벗어났는데 이제 이걸 FBI가 수사를 한 거죠. 이 다크사이드가 이렇게 해킹을 해서 돈을 뜯어냈으니까 예. 잡으려고 당연히 수사를 했겠고 그래서 이번에 근데 찾아냈어요. 찾았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이 찾았을까? 비트코인으로 줬는데 이 비트코인 거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자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다 담아두는 거거든요. 일종의 제가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내 돈을 넣어놓는 것처럼 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어요. 네. 근데 FBI가 이걸 찾아내고 당연히 이게 통장 같은 거니까 비밀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 전자지갑에서는 개인키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개인키를 아무튼
알아내서 거기 있는 비트코인을 회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암호화하는 기술에 의해서 보호돼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게 오히려 이 FBI에서 뚫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비트코인이 뚫린 게 아니고 예. 암호화폐를 담아둔 계좌 비밀번호가 그래요. 알려져서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내서 그거를 이제 가져간 거니까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뚫린 거는 아닌 거죠. 예. 뭔가 은행의 그런 은행이 뚫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냥 비밀번호 이런 게 약간 털렸다 약간 이런 그렇죠.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항상 얘기하기 어려운 게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올랐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또 4천만 원이 넘었고 이게 뭐 엘살바도르라는 그 이제 중남미에 있는 국가에서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뭐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뭐 그런 효과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그 나라도 이상하네. 다른 나라는 다 안 한다 그랬는데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뭐 찾아보니까 엘살바도르는 이제 그 약간 그 금융 문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약간 금융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아가지고 예. 약간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대신에 이제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수해야지. 그러니까 금융국가로 가고 싶은 거군요. 예, 약간 예.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 덕분에 올랐어요. 뭐 그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 뭐 보도들이 되는데 뭐 정말 왜 올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 이건.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언제 종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계속 자, 뭐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제로 돌아와서 네. 무슨 해커 집단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렇게 쉽게 뚫리는 그 실력도 의심스럽지만 네. 또 그걸 믿고 돈을 준 업체.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거 왠지 좀 코미디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 해커 집단이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 의하면 예. 좀 허술하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개인 키를 일종의 비밀번호인데 네. 그걸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털린 거군요. 예, 그 저장해 놓은 그 내용이 아무튼 이제 앱에 있었던 거고 온라인상에 있었던 거고 FBI가 그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 네.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 비트코인이 범죄에 이용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실명화된 계좌로 연결된 거래소의 전자지갑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춘 거죠. 그러니까 막상 비트코인은 암호화돼서 어디 이렇게 사용되는 기술이겠지만 예. 막상 그 거래되는 모든 과정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거래에 준하게 돼 있는 거죠. 어허. 그래서 충분히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면 예. 얼마든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계좌, 그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다시 빼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그 해커 집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수를 했던 건지 아니면 예. 진짜 좀 허술했던 건지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FBI도 그 암호를 찾아냈다는 거 이런 거는 실력은 인정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FBI의 실력이 좋은 거겠죠. 뭐 해커들보다도 그래요? 아무래도. 예, FBI만 실력이 좋고 어째 협박당한 업체하고 해커 집단은 별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암호화폐 가격이 장기간 이제 약세 추세인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시즌 2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뭐 0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1억 원에 간다 이러는 사람들과 지금 되게 양극단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뭐 주식도 그렇고 이런 자산들의 거품은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 채굴하는 데들을 지금 뭐 일제 조사해가지고 다 폐쇄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암호화폐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이게 사면서도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다는 건 아는데 그냥 내가 이게 터지기 전에만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다들 이런 불안한 와중에도 어떻게든 이제 그냥 나는 이 물결을 잘 타고 빠져나오겠다. 나는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중국 같습니다. 주민들도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들 많아요. 공안에서 단속해도 몰래 채굴 광산 차린다는 거예요. 그거 찾기가 힘들대요. 그럼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뭐 그게 좀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기가 싼 데가 주로 몰려가 있습니다. 그 불법 광산이. 자, 우리 최 의원님한테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
그 택배와 관련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그 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전에 그 1차 합의 때 우리 잘 합의됐다고 다 박수 치지 않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핵심이요. 이 택배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택배 분류 작업. 네. 그리고 이 택배 분류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체력인 그 노동을 투여를 하는데 그렇죠.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주지 않고 예. 그냥 택배 운반해서 배달한 것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서 대가를 지급하니까 지금까지 1차 합의 때 이 분류 작업 이제 그 인력 업계에서는 투입하기로 한 거. 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2차 파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업체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체국이 이렇게 지금 택배 노동자가 파업을 하니까 집배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이 파업을 무마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체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공공기관이 더 나서서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파업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집배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주면서 아마 일을 시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집배원들도 우리한테 일 시키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가 분명히 이 사회적 합의를 나서서 잘 지키게끔 예. 업체들을 더 체근해야지 오히려 이 파업의 효과를 없애려고 집배원들 투입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벌써 이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 과당 경쟁, 저가 수수료, 사실 이 문제부터 근본적인 데서부터 그래야죠. 시작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좀 이런 소비자들이 의문도 듭니다. 좀 택배비 올라도 알겠습니다.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